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사랑했던 남자, 함께 인생을 공유했던 남자가 가장 신뢰했던 당신의 친동생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을. 주혜진에게는 이 끔찍한 악몽이 현실로 다가왔는데요. 5년간 이어진 결혼 생활은 완벽해 보였지만 어느 날 혜진의 세계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녀는 남편 김대현이 자신의 여동생 주아리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배신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분류는 혜진이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로 6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배신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가운데 혜진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시간은 흘러 6년이 지났고 혜진은 자신의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이메일 한 통이 그녀의 인생에 다시 불쑥 나타났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전 남편 김대현으로부터 온 이메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썰을 읽어준 희연입니다. 제 전 남편이 제 여동생과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 일이 벌어진 지 6년이 지났고 얼마 전 그에게서 이메일을 받았는데요. 주혜진은 제 전 남편 김대현을 약 15년 전 서울의 작은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그날은 제 18번째 생일이었고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을 때였어요. 대현은 정말 친절하고 매력적이었으며 성숙한 모습에 저를 특별하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간단히 배경을 설명하자면 저는 불안정한 가정에서 자랐고요. 엄마 윤소연과 아빠 주민호는 항상 싸웠고 아빠는 종종 집을 나가 몇 달 동안 돌아오지 않곤 했습니다. 동생 주아리가 태어났을 때 아빠는 돌아가셨습니다. 아리가 태어난 후 엄마는 아리에게 지나치게 집착하셨고 저는 항상 조금 소외된 느낌을 받았는데요. 아리는 엄마에게 거의 오냐오냐 키워졌습니다. 엄마가 저를 소홀히 하셨다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항상 무언가가 부족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현이 제 삶에 들어오면서 그 공허함이 사라졌고요. 그는 모든 면에서 저를 지지해 주었고 선물도 자주 사주며 시골로 긴 드라이브도 함께 했습니다. 대현과 함께 있을 때면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4년 동안 연애한 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가정을 꾸리고 싶었지만 대현은 저에게 대학원에 진학하고 경력을 쌓으라고 권유했는데요. 그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후에 아이를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현은 정말 완벽한 남편이었고 저는 그와 함께하는 것이 행운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지 5년쯤 되었을 때 대현이 아리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출장 간다고 하며 집을 비운 날 실은 서울에 머물며 아리와 호텔에서 만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분류는 저 뒤에서 6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고요. 아리와 저는 어릴 때부터 가까운 사이였고 저는 그녀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제 여동생이 저를 이렇게 배신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대현에게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고 그것도 제 동생과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냐고 물었는데요. 그때 아리는 겨우 19살이었습니다. 대현은 더 이상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며 제가 그에게 충분한 관심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가 사랑했던 그 소녀가 더 이상 아니라고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 유산을 하고 말았어요. 대현은 제가 병원에 있을 때조차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주말에 아리와 함께 휴가를 즐기고 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저는 그 신호들을 보아야 했습니다. 아리는 항상 대현에게 과하게 친밀하게 굴었고 대현도 가끔 아리를 바라보곤 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아리 편을 들었고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평화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아이도 없고 남편도 없고 가족의 지지도 없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만 같았죠. 그러던 중 제 절친 이민서가 나를 구해주었습니다. 그녀는 부산으로 이사 갈 예정이었고 저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이미 이혼한 상태였고 서울에서 대현이나 아리를 마주칠 생각을 하니 견딜 수가 없어서 민서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부산에서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결국 저는 상냥한 사람들을 만나며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신뢰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만 부산으로 이사한 지 1년 후 지금의 남편 박태민을 만났는데요. 처음에는 망설였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지만 태민은 저에게 그가 믿을 수 있고 나를 깊이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곁에서 저는 다시 행복을 찾았고 서울에서의 지난 삶을 거의 잊을 정도였습니다. 그의 부모님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우리는 1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지금 저는 첫 아이를 임신 중입니다. 그런데 어제 대현에게서 이메일을 받았고 모든 고통스러운 기억이 다시 떠올랐는데요. 대현은 그 이메일에서 나를 그리워했다고 저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리와 함께하는 것이 끔찍했으며 그녀가 유치하고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대현은 제가 그에게 생일 케이크를 구워주고 특별한 날을 기념하던 시절을 그리워한다고 했지만 아리는 생일 축하 문자 하나만 보내고 케이크도 사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리가 무례하고 예의 없으며 친구들과 술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라고 불평했습니다. 대현은 아리가 그와의 결혼 생활 중 5번이나 바람을 피웠고 마지막 바람 상대가 그의 사촌이었다고 고백했는데요. 그는 우리 엄마가 아리의 행동을 막지 않았고 이제 곧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요즘 저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으며 우리 가족을 다시 재건하고 싶다고 했어요. 제 SNS는 비공개 인스타그램 하나뿐이라서 대현은 제가 이미 재혼했고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겁니다. 저는 그가 불쌍해하는 건지 아니면 그가 선택한 잔디가 초록이 아닌 갈색이었다는 사실에 웃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업데이트. 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현에게서 이메일을 받은 후 저는 이 상황에 마침표를 찍기로 결심했는데요. 이제는 과거와 완전히 단절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낸 답장은 대략 이러했습니다. 다현, 당신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안타깝다. 하지만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시는 당신과 함께할 수 없다. 예전에는 당신을 다시 받아들일 만큼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소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 소녀는 내가 유산을 겪은 날, 그리고 당신이 내 여동생과 함께 어디선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미 사라져버렸다. 그날 당신에게 전화를 했지만 당신은 받지 않았다. 이제 나는 나를 아끼고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멋진 남편과 결혼했다. 또한 우리는 첫 아이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려고 한다. 그러니 더 이상 저에게 연락하지 말고 당신은 스스로 선택한 거다. 당신은 나이가 겨우 찬 제 여동생을 선택했고 그 선택의 결과는 당신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다. 내 여동생이 당신을 속이든 당신을 무시하든 이제는 상관없다. 당신 같은 사람은 충성심이나 존중을 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내 과거의 삶을 완전히 떠났다. 당신도 이제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당신은 그저 불안정하고 나약한 사람일 뿐이다. 더 어린 여자가 당신 곁에 있으면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겠지. 안녕. 많은 분들이 그가 저에게 어떤 답장을 보냈는지 물어보셨죠. 그가 제 이메일에 답장한 건 내가 그에게 메일을 보낸 지 1시간이 채 안 돼서였습니다. 그는 제가 여전히 그를 기다릴 것이라고 어리석게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가 항상 그의 애기 인형일 것이라며 기다리겠다고 했는데요. 전 그 말을 듣고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예전엔 그가 저를 그렇게 부르곤 했었지만 이제는 정말 역겹게 느껴집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에게서도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엄마는 단순히 저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 자신이 곧 할머니가 된다는 사실에 흥분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동생 역시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 쿨한 이모가 될 거라고 했고요. 저는 이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나아가 저를 배신했는데요. 저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읽고 나서야 저와 내 여동생이 그 남자에게 길들여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어리석다고 느꼈는데요. 제 여동생에게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녀도 결혼한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 나쁜 일이라는 것을 알 만큼 충분히 성숙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남자는 그녀의 언니의 남편이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그들 모두를 차단했고요. 저는 이미 임신 5개월이 되었고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하죠. 제 남편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내가 울 때 저를 위로해 주었고 나중에는 저를 아이스크림 먹으러 데려갔습니다. 저는 이 일을 극복하고 싶습니다. 이제 마음이 가라앉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업데이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전 남편의 이메일은 마치 열차가 나를 덮친 것처럼 충격을 주었고 그가 저에게 했던 모든 일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은 자세한 업데이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에게 답장을 보낸 후 그는 제가 말한 것처럼 1시간 내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몇 시간 후에는 어머니와 여동생에게서 또 다른 이메일을 받았는데요. 그들은 제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제 옛 이메일 주소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제 임신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SNS에 임신 사진을 올리지도 않았고 아무런 발표도 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단지 친구들을 팔로우하기 위해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만 그것만으로도 저를 겁먹게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행히 남편인 태준이 곁에 있었는데요. 그는 저를 끌어안고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는 제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 비밀을 숨긴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이 저를 찾아낼까봐 약간 두려웠는데요. 그는 제가 그들로부터 수백 마일 떨어져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반대편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는 저를 위로하기 위해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데려갔고 아이스크림 2개를 먹고 나서야 겨우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어머니와 여동생이 제 아기를 보려고 요구할까봐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에요. 그는 자신의 경찰관 삼촌에게 이 상황을 지켜봐 달라고 부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그들이 여기로 와서 억지로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자신이 싸우겠다고 했고요. 그는 또한 이 문제에 대해 그의 변호사 친구와 상의할 것이라고 말하며 제 전 남편이 더 이상 저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 남편은 필요하다면 우리나라를 떠나겠다고 농담까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 제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 제가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아기를 훔치지 않도록 어린이집에 경고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글쎄요, 우리는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낼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아기를 돌보며 출산으로 인한 회복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개인 은행 계좌에는 충분한 저축이 있고 이는 제 결정입니다. 우리 작은 공주님이 조금 더 클 때 직장으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시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십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가까운 곳에 살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훌륭한 분들이시며 저희 아기를 돌보는데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부모님 외에도 저에게는 좋은 지원 체계가 있습니다. 친구인 지연과 그녀의 아내 혜진은 저를 입양한 듯이 대합니다. 그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자라면서 이런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따뜻한 사람들 곁에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남편이
저를 돌보는 것을 즐기겠습니다. 큰일이 생기면 다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제 전남편, 여동생, 그리고 어머니는 모두 차단되었고 그 후로는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